한번 보고 가시죠. 싹 김프로의 미스터 안 해주나? 마블. 네. 효과음을 안 넣어주시네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여기 또 좀 확실히 확 안 밀어줘. 하는 거 봐서 사람들 반응 봐서 그때부터 근데 밀어줬구만. 오늘 이제 그 저 제 뉴스의 헤드라인이 이거야. 서울 잠실은 7억 빠지고 인천 송도선 반토막된 아파트도 나와. 이게 중앙일간지 한 군데서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현장에 가서 이제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인데 이게 그래도 살아있던 게 이제 저 2월경하고 비교하는 건데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잠실 엘스 저게 이제 엘리트라고 잠실에 뭐 재건축 옛날 잠실주공 재건축한 그 대표적으로 거래 많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잠실 엘스가 이제 30평대죠. 84제곱미터니까 27억 원 하던 게 19억 5천에 최근 실거래가 거래된 거고 레미안 3단 로이브 뭐 저것도 38억 하던 게 28억. 그 다음에 개봉동 12억에서 8억. 동탄 그거 많이 빠지는 데죠. 네. 사실 14억 5천에서 10억. 그리고 송도 저거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라고 꽤 신축 아파트예요. 2020년 입주거든요. 근데 12억 4,500에서 6억 5천 반토막. 근데 이제 저게 실거래냐 아니냐 뭐 증여성 거래냐 또 야 저거 12억 4,500만 원은 로얄층이고 뷰 좋은 데고 6억 5천은 1층이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 근데 옆에 단지에는 SK뷰가 있는데 그것도 7억대 거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건 사실이다. 저게 실거래가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저는 모르죠.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가서 조사를 안 했어요. 근데 보시면 그 밑에 올해 월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그래서 계속 떨어지죠. 예, 그래서 8월 달에 마이너스 0.66. 그리고 일단 거래가 너무 말랐어요. 서울 아파트에 네. 8월 달에 562건. 예. 물론 이제 저 2달 안에 해야 되니까 아직도 시간은 있는데 일부러 뭐 두 달 지키는 사람 없거든요. 네. 저게 그냥 역사적인 저점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이제 반등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통상 저렇습니다. 통상 이 언론의 이 주택 가격에 대한 입장은 빠지는 초입이나 좀 빠지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런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헤드라인에 잡히는 게 뭐냐면 규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여기도 보면 집값 경착륙은 경제 부담, 규제 지역 풀어야 이렇게 이제 소 제목이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패턴이에요. 그렇죠. 예, 집값 오를 때는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집값이 딱 꺾인다 싶으면 이제 규제 일변도로 하는 게 맞냐? 또 이제 집값 급등도 문제지만 주택시장 경착륙 역시 맞는 얘기죠. 사실 집값은 경착륙되는 거 또 급등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싹 이렇게 경기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소폭으로 오르고 내리는 게 좋은데 지금 급등한 상태에서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네네.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 제가 이 헤드라인을 저 뉴스를 잡느냐면 그럼 정부가 과연 이런 여론들을 챙기면서 집값을 더 떨어지지 않는 정책, 부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떤 집값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낼 수 있는 상황일 때가 있고 예. 그러지 않을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자 기본적으로 이 새 정부의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어쨌든 그 최대 과업이 뭐냐면 집값의 안정이잖아요. 지난번에 원희룡 장관도 나와서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지금 사실 집 없는 그 젊은 세대들 20, 30대 이런 또 40대에도 정프로처럼 집 없는 사람들의 어떤 희구가 담겨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오랫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6개월 빠졌다고 해서 정부가 반대되는 정책을 쓸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별로 없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지금 금리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 이제 이 시간 되면 미국이 금리를 75표. 그러니까 통화 정책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로 이 바뀌기 전까지 정부가 나홀로 이 주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해본들 그렇죠. 약발이 안 먹힐 게 뻔한데 거기다가 물을 탈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집값의 하락이 우리만의 특성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동조화 현상이라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환율 이런 것도 또 뭐 우리만 약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집값도 이제 우리가 시동을 걸었지만 미국도 빠지고 유럽도 빠지고 일본 빠지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우리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집값의 어떤 그 전형적인 정책 사이드에서의 집값을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하는 정책들이 나오기가 예. 참 어렵다. 그죠? 네. 정부 정책으로도 공간이 많지 않고 특히 금리 사이드에서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상황이죠. 근데 집값이 빠지는 게 좋다, 안 빠지는 게 좋다 이런 논점이 아니라 그리고 금융시장은 어떠냐? 집값이 이렇게 속절없이 만약에 빠지는 국면이 계속되는데 주식이 나홀로 먼저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값과 물론 시차를 두고 이제 이 동행하지만은 네. 집값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그건 사실은 통화 정책상의 완화적인 스탠스로의 살짝이라도 전환을 해주던가 정부도 이제 이 정도면 부양책 같은 것들 내도 되겠다는 어떤 정서적인 공감대가 있을 상황에서 집값이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것도 이제 국제적인 집값의 하락이 멈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니까 전 같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빠지는 국면에서 우리가 이 대출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내가 어떤 그 조금 더 초과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금융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국면 그게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딱 맞물려 있는데 전 같은 어떤 여론과 그 여론에 부응하는 정책이 정부 사이드에서 중앙은행 사이드에서 나오기가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기간이 남아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참 이게 보면서 그 정부 정책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그 부동산과 정권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누구는 부양하고 올리고 싶어하는 정부, 누구는 내리고 싶어하는 정부. 근데 우리나라는 참 아이러니하게 그게 정확하게 반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워낙 낮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또 많이 높았고, 지금은 사실 뭐 윤석열 정부가 뭐 부동산 값 잡으려고 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정권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였다라기보다 글로벌 동조가 훨씬 심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은 뭐 지금 정부가 뭐 이렇게 진보 정부냐 보수 정부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하게 이렇게 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초입에 있는데 여기서 정부 정책 몇 가지 쓴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반전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 유주택자냐 무주택자냐 뭐 너는 뭐 돈 많아서 좋겠다 떨어져서 쌩통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산 시장의 어떤 커다란 흐름 속에서 보면은 금리 이렇게까지 올랐을 때 부동산만 버틸 수도 없을 거고 네. 김프로님 말씀대로 뭐 부동산 시장과 뭐 그 주시장이 또 아예 별개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 전체 자산 시장 쪽에서 보더라도 지금 투자를 할 때 좀 높은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는 말씀에는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언론의 어떤 보도의 스탠스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되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것들에 대한 이제 분위기 조성이 되고 이런 게 옛날 전에 어떤 그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기는 너무 초입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네. 뭐 정책 영향도 뭐 없진 않겠죠. 뭐 일단 큰 흐름은 이제 글로벌 네. 집값의 흐름에 이제 같이 동조하고 또 어떤 뭐 정책 같은 것들도 뭐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오늘 뉴스 3 플러스 진행했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